오, 닥터꾸님 역시 쉬는 시간에도 학문을 갈고 닦으시다니. 혹시 무슨 논문을 작성 중이신 겁니까? 장갑부터 좀 껴주게. 저번에 장갑 안 꼈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만. 아, 이게 첫 번째 사연인가? 안녕하세요, 꿍님. 저는 12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의 친구 중 잘난 척을 엄청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 짜증나서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랑 자주 못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르쳐주세요. 잘난 척하는 친구에게도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열등감이 많은 친구. 이런 유형은 이제 스스로가 굉장히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뭔가 내가 잘나야지만은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자기를 좋아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잘난 척 한다기보다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이런 거와 같은 일종의 그냥 외침 같은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거는 관심이기 때문에 친구한테 딱 가가지고 진실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나는 너가 무엇이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너가 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라서 좋은 거야. 이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만 시켜준다면 이 친구는 분명히 이제 사연자님께 굉장히 감사함을 느낄 겁니다. 두 번째 유형, 진짜 잘났는데 눈치가 없는 유형. 이런 유형은 먼저 상대방을 평가하기 전에 사연자님 자신 스스로를 먼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그냥 별거 아닌데도 내가 듣기에는 뭔가 잘난 척을 하는 것 같아, 이런 건 아닌지 조금 자신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정말 잘난 친구라면은 사연자님이 부족한 부분을 그 친구가 갖추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나에게만 조금 약간 잘난 척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진짜 잘난 건 알아요. 눈치 없이 계속 자랑을 계속 한다. 그럼 이제 그 친구를 정말 위한다면은 약간의 이제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그 친구에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충족요법을 딱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친구에게 딱 가가지고, 야, 내가 친구로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너 우리랑 다르게 굉장히 잘났거든? 근데 그거 우리가 인정하잖아. 그래서 너가 얘기하면은 잘난 척처럼 들려.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조금 겸손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돌직구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당장 사연자님에게 굉장히 충격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친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을 준 친구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사연자님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꼬골이. 다음 사연 들고 오게. 다음 사연 들고 오게. 다음 사연 들고 오라고. 뭐하고? 딴짓을 하고 있어, 딴짓을. 나가.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자랑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비트박스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보고 싶어요. 저는 꾹TV와 대화하는 게 꿈이에요. 딱! 옛날 생각이 정말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꾹TV가 중학교 때 친구를 통해서 이제 비트박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비트박스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비트박스를 가르쳐주는 비트박스 강좌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지고 장기자랑에 진짜 그 후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장기자랑님이면 장기자랑 안 하고. 근데 사연자님이 완전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비트박스가 그렇게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칼을 만들 때도 연말을 하면 할수록 날카로워지고 단단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트박스 똑같아요. 입술이 트고 낮고 계속 낮고 트고 하면서 연습하고 갈고 닦고 연말을 계속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맑고 좋은 소리가 납니다. 깔끔하죠? 만약에 연말 안 했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이 꾹TV가 사실 뭐 비트박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좀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인터넷에다가 비트박스 강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카페 같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단계 하나씩 배워서 1년 뒤에 장기자랑 딱 나가서 딱 비트박스 딱 한다. 바로 인싸. 꼬골이. 비중당한 합시였습니다. 빨리 들고 오게. 나가라 하오. 제 친구는 3년 연속 같은 반이 된 친구인데요. 그 친구에게 어떤 걸 선물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안 좋은 걸 주면 좀 그렇고 비싼 건 제 주머니 사정이 부족해서요. 꾹님이라면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 걸로 믿어요.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그런 고민이죠. 사실 이 꾹TV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나는 선물이 딱 하나 있긴 한데, 그게 옛날에 어렸을 적에 받았던 전지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 여자친구가 제 생일 선물로 전지에다가 글씨를 꽉 채워가지고 추억이 든 사진이랑 뭐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너무 정성과 마음이 막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질적인 선물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물질적인 선물도 좋긴 좋습니다. 이국TV도 갖고 싶었던 거 받아서 좋긴 한데, 물질적인 거는 약간 그 감동하고 마음이 조금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선물 줄 때가 왔어. 어디 가가지고 급하게 막 선물을 사가지고 급하게 줘. 그러면은 이제 그거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엄청 비싼 선물을 해줬다. 그거는 이제 또 자기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마음을 많이 실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근데 어떤 선물이든 이게 마음이 담기면은 평생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님도 친구에게 딱 선물을 할 때 나에게 친구는 어떤 존재인지, 친구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의미할 수 있는 선물을 딱 사가지고 거기다 마음과 정성과 진정성을 딱 심어가지고 선물을 하게 된다면 그 친구가 너무나 좋아할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선물은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진정성,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돼 있어야 정말 좋은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연자님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아주 센스 있는 마음이 담긴 그런 선물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꼬골이. 잠깐만, 너는 내 생일 때 뭐 선물 줬었냐? 저런 안 챙겨줬구만 저거.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7살 유치원 아들을 둔 장윤정 엄마입니다. 아들과 함께 꾹TV를 시청하다 보니 재미가 있어서 보다 보니 이런 사연을 올리는 곳이 있어서 보냅니다. 아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싸우고, 다투고,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장난감 갖고 놀다가도 누군가 잡고 놀고 있으면 달라고 싸우고, 울고, 소리 지르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싸움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장윤정 어머님 형제를 키우시는 얼마나 힘드실 텐데 그 와중에도 이국TV를 같이 시청해주시고 또 이국TV에게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남동생을 둔 형제로 유년기를 지내왔기 때문에 그 시절이 어떨지 공감이 조금은 되네요. 물론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형제가 싸우는 걸 보면은 사내들이다 보니까 조금 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치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론 그런 시간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둘이긴 하지만 형제라는 집단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서열이나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생에게 제압을 할 힘만 딱 빼놓고 조금 봐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책임감을 자기가 체험하기도 하고, 또 동생은 이제 자기가 제압을 당함으로써 윗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은 자신이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육체적으로 느끼면서 형제간의 존중이 이제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마다 만약에 제 3자인 어머니께서 관여를 하면은 이 친구들은 이제 스스로 책임진다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 얘가 그랬어, 엄마 형이 그랬는데 이러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머님한테 달려가가지고 물고 떼쓰고 이러면서 제 3자의 어머니가 해결해주길 바라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에게는 뭔가 연장자로서 권한 같은 거를 딱 주셔가지고 동생을 다룸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동생에게는 이제 책임을 덜 주는 대신에 형을 존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만 한다면은 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얘들아, 보고 있어? 이국TV 보여? 이국TV 형아가 하는 얘기 잘 들어. 형제는 말이야 다독여주면서 서로 힘이 돼줘야 된다고, 알았어? 엄마 말씀 잘 듣고, 그래야 나중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이 커진다. 응? 꼬골이 10회 선생님이 그냥 환자입니다. 장비들 들고 오게. 장비들 들고 와. 안녕하세요. 부끄러움이 많은 고1 여학생입니다. 저는 왜 그런진 몰라도 주변에 남자애들도 없고 못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사친이라도 만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저희 반에 올해 4월 정도서부터 친해지게 된 남자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랑 같이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집도 가끔 같이 가고 밤에 통화도 하고 헤매도 하고 제가 뭘 들고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고 항상 제 자리로 찾아와서 말도 걸어주고 그랬어요. 떡볶이를 먹으러 갔을 땐 걔가 제 번호를 달라고 하길래 줬는데 그것도 제 생애 처음으로 남사친에게 번호를 준 거였고, 남사친이랑 따로 만나서 어딜 간 것도 통화를 한 것도 모두 처음이었어요. 이게 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썸 같은 썸을 타다가 6월쯤에 걔가 저의 친구를 보고 절 좋아한다고 했다는 소리를 들어버렸어요. 저 또한 많이 헷갈리기도 했고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반에 그 얘기가 쫙 퍼졌고 우리 반 애들은 그 애가 절 좋아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저도 그 애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좋아하면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더라고요. 또 걔는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표현도 잘 못하고 눈치도 없는 데다가 애들한텐 그 애한테 관심 없는 척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 보다 라고 느낀 건지 그 애가 저한테 말 거는 횟수도 줄어들고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방학 중에도 패매가 단 한 자도 오지 않았고요. 저 또한 보내지 못했습니다. 저 보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진 모르겠는데 이젠 패매도 저가 아닌 제 친구한테만 보내고요. 떡볶이 같은 것도 예전엔 제 친구랑 그 남자애랑 저랑 먹으러 갔었는데 이젠 저 빼고 제 친구랑 약속 잡고 그래요. 걔가 항상 제 옆에 있다는 부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봐요. 이제 걔는 절 싫어하는 거겠죠. 또 풋풋한 고교 시절의 러브스토리에 이국TV의 마음이 점점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닥터국의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 남자분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그린라이트는 확실히 아니지만은 노랑라이트 정도는 돼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직 못소리거나 연애에 서투신 분들 공통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생각이 압도적으로 앞선다는 거예요. 물론 사연자님이 아직 여고생으로서 나이가 어려서 이 모든 과정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자분도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뒤로 한 채 다가간 게 아니겠습니까? 사연자분의 사연을 예로 들어볼까요? 먼저 용기 내서 떡볶이도 먹자고 했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또 전화통화도 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관심도 주고 번호도 물어보고 친구들을 통해서 솔직한 감정들을 전해줬었죠. 그때마다 사연자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나요? 호의는 호의대로 다 받으면서 고마워한다거나 아니면 너한테 관심이 있다 이런 아무런 시그널을 보내주지 않으니 당연히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고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지치고 배신감에 화가 난 상태로 변해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은 오히려 이 닥터국이 보기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 남자를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서로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끄러움과 망설임을 극복을 하셔가지고 그 남자분과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나 너 좋아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못하겠다 그럼 아직 우리 사연자님은 준비가 아직 덜 된 겁니다. 우리 사연자님이 연애에 대해서 뭔가 더욱 성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에게 나는 아직 연애에 대해서 성숙하지가 못해 이런 메시지들을 남자분에게 좀 알려서 이제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연자님도 힘들겠지만 남성분도 굉장히 힘들 것으로 닥터국이 보고 있거든요. 이제는 부끄러움과 망설임 그런 것들 때문에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기회를 꼭 쟁취하셔가지고 예쁜 사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TV가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꼬골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이 닥터국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내준 수많은 사연들을 이제 매주 함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답변들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닥터국이 고민 사연을 들어주는 컨텐츠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 닥터국에게 제안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니켈레디언 홈페이지나 아래 댓글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국TV가 참고해서 더욱 발전된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닥터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국TV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답변과 사연을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자 그럼 딱!